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주차 3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공작기계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209호에 대한 그 실습실 환경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지난번 기계 안전 교육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썼던 그 동영상이 있어서 그냥 그거를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또 틀어보니까 역시 또 지난 거는 또 좀 제 자신이 좀 보기가 싫네요. 그래서 영상도 그렇고 또 음질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세월이 지난 자료라 그걸 좀 다시 올려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좀 불편해서 그냥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뭐 3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벌써 이제 오후 5시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인데 저도 좀 빨리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시간인데,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아, 우리 이제 그 방호장치 분류하고 위험기계 기구별 방호장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사실 우리 기계 쪽에서만 또 위험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뭐 전기라든지 또 화공약품이라든지 뭐 우리가 모르는 그런 또 분야를 많이 접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이 부분도 뭐 숙지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면 안전교육을 또 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위험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정말 많은 위험을 포함하고 살고 있죠. 근데 거기서 안전하게 하여튼 세상을 다 갖고 다 좋은데 하여튼 내 몸에 손상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이 기초적인 것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쨌든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죠. 지금 뭐 사실 코로나도 지금 뭐 이제 이렇게 2년 동안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데이터상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요즘 뭐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뭐 자영업자들이 너무 생활고에 시달려서 뭐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또 뭐 그 지금 뭐 인과성은 연관성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뭐 백신에 대한 것도 아직도 검증이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참 많은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정말 안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또 대응을 하고 안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위험 요소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호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그 원리를 좀 우리가 알고 또 우리는 또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이런 그 위험 요소가 있을 때의 방호 장치를 또 설계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험 기계나 그 필요한 방호 장치를 설명도 할 뿐더러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방호 장치 분류하면은 위험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를 애초부터 없애면 제일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그럴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하다못해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은 요즘 뭐 여름 이제 지나면서 뭐 풀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초기도 돌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안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효율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단한다든지
덮어 씌운다든지 위험에 대한 올바른 어떤 대응,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험 제거는 이제 그 근본적으로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이제 방법인데 뭐 이게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못 같은 경우에 찔리면 안 되니까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착을 한다. 뭐 하지만 그게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이제 예를 든 것뿐이고요.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위험성과 작업자가 격리되어 이제 재해를 방지하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작업의 공정은 자동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3D 산업, 이제 뭐 어떤 험한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은 직무 기피 사업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또 시행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직무, 일에 대한 기피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어떤 로봇이 한다든지 자동화가 한다든지 그런 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원자로가 녹았는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전부 다 방사능에 피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어서 투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덮어씌움으로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우리 보면은 이제 뭐 맨홀이라든지 개인 보호구, 개인 보호구는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는 경우에 어떤 이제 빛이 나오니까 그 어떤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겠고 아니면 이제 그 뭐 안경, 보안경을 써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앞치마를 두른다든지 또 장갑을 낀다든지 이런 이제 개인 보호구를 철저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위험에 대한 적용은 뭐냐면 뭐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크게 쓴다든지, 그죠? 눈에 띄게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안전한 행위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그다음에 이제 안전교육을 뭐 시킨다든지.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도 보면 아침에 뭐 이렇게 그 좀 뭐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 그 공사장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손을 내서 이렇게 뭐 안전 제일하고 이것들을 구호를 여러 번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참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어떤 잊어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마인딩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방호 장치가 이제 위험 장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제 위험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격리할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또 이제 세부적으로 또 그다음에 접촉 반응, 이제 접촉이 되는 경우와 이제 비접촉에서도 반응이 되는 그런 이제 방호 장치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 차단형 방호 장치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둘러싸여서 그래서 이제 손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어떤 뭐 안전책을 방책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은 어떤 그 기관이나 어떤 장소는 뭐 철조망 같은 게 또 있어요. 근데 철조망으로 인해서 그 안에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철조망에 의해서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또 철조망에 대한 또 위험 요소를 또 줄일 수 있는 그 밖에 또 철망 같은 게 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디 가보면은 좀 그 뭐 도둑 같은 경우에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철조망 같은 게 위험스럽게 돼 있는데 하여튼 뭐 접근을 금지하라는 뜻은 좋은데 또 하나의 위험을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뭐 이런 프레스 같은 경우가 되게 위험한 기계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힘으로 어떤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변형하거나 이제 절단하는 그러한 장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인체가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양손을 여기다 같이 놔야만 이제 작동이 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서 손이 하나 떨어지면 어디 갔겠어요? 뭐 안전한 곳에 있지만 그 들어가 있으면 이제 위험하니까 양쪽 손이 안전한 장소에 있으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방호 장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접근 금지, 접근 거부형, 접근이 되지 않도록 어떤 그 팔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차가지고 내가 집어넣게 되면은 쳐내게 되는 그러한 방식의
안전한 위치로 당겨내는 장치가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또 그 센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특수 광선식 센서에서 뭐 들어가면 멈춘다든지, 또 이런 반사식 센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근 방지용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기계들을 멈추거나 스위치가 꺼지게서 동작이 안 돼서 손상을 방지하는 접근 반응형 방호 장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포집형, 위험원에 대한 이제 방어를 해서 뭐 이런 재료들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삭기를 덮개를 덮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톱밥 재료 반발 예상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위험에 대한 방호 장치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중기, 무거운 뭐 그런 중량물을 다루는 것들, 그러니까 뭐 승강기 사고 간간이 나죠. 뭐 그다음에 이제 곤돌라, 사람 뭐 이렇게 물건이나 이런 것들 타고 내리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리프트, 그다음에 이제 크레인. 이제 크레인도 뭐 가끔 보면 이제 그 태풍이나 강풍에 쓰러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런 이제 크레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굉장히 큰 것들을 다루죠. 항만 시역이나 이제 그렇게 항만, 그다음에 컨테이너 같은 것들 많이 이동시키잖아요. 그래서 하역할 때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중량물을 사용하고 그 밑에 이제 뭐 사람이 깔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 이런 이제 과부하 장치 있을 때 어떤 동작을 멈추거나 어떤 알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장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추락한다든지 이제 끔찍하죠. 그래서 와이어 로프 같은 것들이 이제 끊어진다든지, 그래서 이제 다 가지고 달아 있다든지, 그래서 안전 점검을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 방호 장치는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프레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또 프레스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 거죠. 광전자식 방호 장치도 여기다 작동을 하고, 손쳐내기, 양수 조작식 뭐 이렇게 해서 2중 3중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인식 방호 장치, 그래서 이제 사람 손이 들어가면 안 되게, 그다음에 게이트 가이식, 뭐 게이트 가드식,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방호 장치, 안전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압력용기, 이제 여러분들 뭐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이제 가스 같은 거 폭발하는 거죠. 압력용기 폭발하는 거.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또 가스에 또 압력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또 돼 있고요. 롤러가 이게 은근히 굉장히 위험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신체 일부에 앞서서 그 뭐 의복이라든지 장갑 같은 것들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람이 큰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롤러기 급정지 장치 종림에 설치해서, 그다음에 이제 손 조작식, 뭐 복부 조작식, 뭐 그 밑면에서 0.8m, 1.1m에서, 그다음에 무릎 조작식 해서 이렇게 급정지 장치 종림 설치예를 이렇게 이제 해놨죠. 뭐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전되는 사례죠. 감전되는 사례. 그래서 우리 이제 용접할 때 감전되는 경우도 이제 있고, 뭐 그렇게 사실 이제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 되는데, 우리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기계 하는 사람들은 전기에 좀 약해서 대부분 좀 접근을 좀 잘 아는 편이긴 해요. 저도 뭐 내용은 알지만은 전기는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좀 멀리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전기 이상이 생기면 꼭 이제 전기 전문가를 이제 불러서 해결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때로는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보면은 뭐 밑에 이제 그 지금 자동차 실습실에 이제 그 당시에 선반 밀링이 좀 많이 있었는데, 학생 그게 이제 그 선반 밀링이 이제 삼상 380볼트를 쓰거든요. 근데 220볼트를 우리 쓰고 있지만 삼상 380볼트를 쓰게 되면은 볼트 수가 2배 정도 증가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파워가 있어요. 전류값은 엄청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뭐 이제 그 학생이 그 뛰다가 삼상 그
컨센트를 발로 차가지고 거기서 그 합선이 돼서 그때 그 공학관 전체가 대포 소리가 나면서 공학관 전체가 차단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용접할 때는 여기 이 자료에는 없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이제 옛날 기초 실습을 많이 이제 가르쳤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아크 용접을 하거나 하면은 그 철판에 놓고 이제 용접을 이렇게 비드 연습을 하거든요. 이렇게 비딩, 웨이빙을 하는데 웨이빙.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 아크 용접기가 한 3000도 이상 되게 높아요, 온도가. 근데 그거를 웨이빙을 하고 좀 있으면은 뻘겋게 달아오르다가 조금 있으면은 그냥 바로 식으면 색깔로는 이게 차가워 보여요. 이게 금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잿빛이라고 그러죠. 잿빛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반 밀링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장갑을 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작업을 하니까 선반 밀링 작업을 하고 있다가 그 용접하는 데 와서 그거 친구가 하니까 그 잘했는지 이렇게 만지다가 이게 되는 사태가 이제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사건 사고가 참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하여튼 뭐 그 제가 이제 209호는 비교적 그 동력이 작은, 힘이 좀 작은 공작 기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큰 어떤 뭐 그런 재해는 없었던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이제 늘 뭐 그 합판 하나 자르더라도 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보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천천히, 또 그 실습실에서는 뛰지 말고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재 가공용 둥근톱 이런 것들. 그래서 목재 같은 경우에 이제 가공재가 뭐 튀어나온다든지 뭐 생각지도 않게 뭐 튕겨쳐 나오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거기에 얻어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조립 자체가 잘못돼서 기계가 동작을 안 하는데 뭐 거기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다음에 끼는 문제들.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여러 학생들이 작업을 하다가 스위치가 내려가 있는데 다시 그 작업을 하는데 뭐 올린다든지, 그리고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가 작업을 하고 자리를 떴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원을 끄고 완전히 그죠 안전한 상태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냥 잠시 이제 뭐 이렇게 다녀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일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다른 학생들이 그 세팅해 놓은 상태를 잘 모르다 보니까 사고가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둥근 토끼개 이런 것들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설치서부터 어떤 이제 접촉 방지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보호덕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작업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귀찮아요. 작업에 이제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아예 잘 돼 있는데도 뜯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연삭기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이제 보기에는 좀 안전해 보이는데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 연삭기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RPM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런 RPM의 파워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삭수돌이 이 충돌에 좀 약합니다. 충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연삭액을 지리백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성형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충격을 받으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으로 돌다가 깨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삭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연삭기가 여기 이쪽 방향에서 이제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선반도 마찬가지고 밀링도 그렇고 돌아가는 방향에서 이게 만약 사고가 나면 어느 방향으로 이게 공구나 공작물이 튈 건지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연삭기는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튀거든요. 이쪽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요쯤에 있든지 요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 선상에 있으면은 요 부분은 그죠? 전부 다 위험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위험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산소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는 이제 산소하고 아세틸렌을 이제 같이 혼합해서 토치에서 이제 어떤 불을 켜서 용접을 하는 상태죠. 근데 이제 아세틸렌 용접기 자체는 그죠. 이런 거는 다 이제 그 규격에 의해서 늘 검사도 받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제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유로 이런 것들이 누출되거나 뚫리게 되면
이제 폭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더군다나 이제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불꽃을 쓰게 되고 막 아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주로 화재가 많이 나고 주로 사고 나는 게 이제 화공약품 그 불 같은 것들이 닿으면은 폭발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를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 이제 가스가 들어가고 이제 역화 방지 장치, 역류 방지 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안전하게는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밸브로도 돼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물을 통과해서 물 위로 나가고 가스가 다시 올 때는 물이 있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밸브가 있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 원웨이죠. 이쪽으로 나가고 일로 닥치게 되면은 닫히게 되는 구조가 돼 있어서 비교적 안정성을 가지고 이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이제 이중 삼중으로 설계가 돼 있어도 그 인재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이제 본인이 실수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기계 안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이제 뭐 우리 기계 안전, 그다음에 이제 전기 안전, 이게 뭐 이제 조심하라는 표시 같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화공이라든지 건설 현장에서 중량물을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뭐 각 그 장치마다 굉장히 또 뭐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하죠. 뭐 트랙터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런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차분하게 그래서 늘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이 좀 평안하게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는 이제 그 안전에 대한 기계 안전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각 그 실습을 시작할 때 보면은 제가 꼭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넣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 만났을 때는 이제 반가워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많이 했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안전 교육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녹화를 했는데 22분 40초네요. 근데 이제 원래 규정상 25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5분 동안에 제가 이제 좀 덕담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30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래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제 분명히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어떤 확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성공했던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정주영 회장이나 또 우리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전략이나 또 그 우리 그 과거에 정말 뭐 괜찮았던 그런 성공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저절로 처음에는 창조라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창조라는 거는 좀 없고 우리가 처음에는 모방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그저 엄마 젖을 마시고 그다음에 조금 먹으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뒤집고 뭐 이렇게 처음에는 뭐 뒤집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어댕기고 어느 순간에 이제 기어댕기다가 네 발로 다니다가 이제 두 발로 쓰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그 과정을 다 이제 잊어버려서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보면은 이미 이 땅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전쟁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 자아가 성숙되고 세상을 보니까 여러 가지 경쟁이 있고 그렇다면 저는 하여튼 늘 얘기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여하튼 어려운 거는 피하면 좋죠. 오늘도 뭐 배웠지만은 갈 수 있으면 피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정말 주도면밀하게 공부하고 파악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튼 제가 이제 뭐 좋은 얘기도 여러분들 이제 즐겁게 들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도 어때요?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좋은 얘기들 그것들을 정말 듣겠다라고 정말 마음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의 것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여러분의 그 어떤 상태를 최적의 상태,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로 좀 만들어서 삶을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어떤 좋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하여튼 뭐 늘 강조하는 하여튼 우리 인생은 도전이 있어요.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늘 자극이 있는데 그 자극에 어떠한 방법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하여튼 좋게 반응을 하자. 예. 여러분들 하여튼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여튼 좋은 시간 되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수업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